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4월 1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큰 변화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개혁의 주요 내용부터 기대 효과와 현실적인 문제점까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었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매달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현재 내는 보험료는 월 27만 원입니다. 그러나 2033년부터는 월 39만 원으로 매월 12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44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인상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국민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약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수령 시점에서 자신이 일할 때 받던 평균 소득의 몇 들 연금으로 돌려받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해보면 만약 일할 때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40년간 연금을 냈다면 기존에는 월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혁 후에는 월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매월 약 9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것만으로 노후가 정말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혁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중 하나는 출산과 군복무에 따른 혜택을 강화한 점입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란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만 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았지만 개혁 후엔 첫째 아이부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라면 총 4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무 크레딧 확대는 군대에서 보낸 시간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입니다. 18개월 복무했다면 이 중 12개월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정부는 연금 지급의 국가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끝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연금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개혁이 끝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기존에 예상했던 2056년보다 약 8년 정도 늦춰진 206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료율 조정과 지급 조건 변경 등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다소 개선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 제도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과 청년층의 감소로 인해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혁안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번 개혁이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만 크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면 청년층은 당장 소득 중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내야 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사이에서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 연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층과 조만간 수급 예정인 중장년층은 연금액 인상이라는 직접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반면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불리한 조건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한 불균형한 제도 설계는 세대 간 연대보다는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이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에만 집중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2055년경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 기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입 연령 확대,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상향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OECD 주요국들이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을 68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연금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화와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나 인구 고령화와 기금 고갈 위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금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의 부담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안이기에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보다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며 보험료율 조정, 수급 연령 재검토, 기금 운용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열린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치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세대 간 연대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